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기본 원리를 환자의 증상으로 머릿속에서 연상하라. 단어에 집착해서 암기만 하지 마라. 처음에는 의서에 있는 기본적인 그 원리를 외워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암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제풍도용 개소고 간이다. 그거 아무리 암기해봐야 처음에는 암기를 안 하면 안 되지만 그거 암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풍도용 개소고 간이라는 게 환자가 오면 어떤 말로 할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자꾸 연상을 해봐야 돼요. 환자가 제풍도용 개소고 간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얘기들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그 환자가 말한 내용 중에서 그것만 딱 캐치를 해서 아, 이 사람은 간병이구나. 간열이다. 뭐 간허다. 뭐 허열이다. 허한이다. 이런 개념으로 딱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증상 그 암기한 거를 암기로 그치지 마시고 환자가 내가 환자라면은 이 단어를 어떠한 식으로 호소를 할 것인가 그걸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역절풍이나 통풍 환자가 왔으면은 기본적으로 혈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깔아주셔야 되고요. 역절풍, 통풍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인가, 열인가, 어혈인가, 담인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풍 환자가 왔는데 소변 뇨산치가 중요하대요. 물론 중요하겠죠. 제가 모르니까 그걸 무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겠죠. 근데 뇨산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뇨산에 좋은 처방이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뇨산을 내리는 한약이라던가 침은 이거다 이러면은 그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풍이나 역절풍이나 이런 게 오면은 벌써 아 기본적으로 혈어라는 개념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 다 사물탕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이냐, 열증이냐, 한증이냐, 어혈이냐, 담음이냐. 그거 다 알잖아요? 열인지, 한인지, 어혈인지, 담인지 여러분 모릅니까? 그럼 그걸 물어봐야 돼요, 환자들한테. 맥도 또 그렇게 되나 보고요. 소변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통풍 잘 고치지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저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이 뭐 더 이런 거 얘기하면 저도 모르니까 뭐 잘 모르는 거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제 아직까지의 생각으로는 소변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절대 그거 고치는 원장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절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태백사하고 소부사입니다. 태백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비경, 그러니까 족태음 비경의 토의 토열이에요. 그래가지고 태백을 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습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그걸 잘 듣냐면은 뚱뚱하면서 아까 말한 습의 증상들을 얘기를 하면서 심장 쪽으로는 열의 증상이나 실증, 열증이나 실증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답답하다던가 얼굴로 열이 오른다던가 가슴이 아프다던가 뭐 심계가 있다던가 심계항진 같은 게 있다던가 예? 얼굴이 벌겋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뚱뚱하고 무겁고 관절이 있고 뭐 비 오면 기상되고 이런 얘기를 쭉 깔아주면은 아 나는 태백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소부사는 심장 쪽하고 연결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태백사가 조금 더 광범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백사가 그냥 뭐 비습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환자가 왔을 때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심장의 열이나 심장의 실증을 수반하고 있는 그러한 비습하면서도 습의 증상을 많이 깔고 있고, 또 우리가 태백사가 비경이 사지를 갖다 관절하기 때문에 팔다리에 이상이 올 경우에 더 잘 들어요. 그래서 태백사가 명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침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넣다 보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태백사 같은 이런 위대한 혈을 갖다가 윗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나한테 주셨을까? 이거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태백사가 멋있는 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멋있는 혈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명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의 목혈, 화의 화혈 이런 거 있죠. 토의 토혈, 금의 금혈, 수의 수혈. 그거는요 다 명혈이에요. 거기다가 각 경락의 화혈과 수혈,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당히 만약 오늘부터 가셔가지고는 그게 뭔가 해당되는 걸 쭉 잡으셔가지고 그거를 잘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만 응용해갖고 하셔도 여러분들의 지금 아마 치료율보다 5배 이상 빠를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침 놓을 때 저는 침을요 한 30개, 40개씩 꼽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동의보감 처방만 써도 약을 갖다가 제가 많이 약 종류를 쓰니까 한 60가지까지 나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침으로 잘 고치고 약도 잘 쓴다고 소문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 침 3, 40개 꽂고 약 한 6, 70개까지 썼어요. 동의보감에서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처방을 싸그리 그냥 모아가지고 다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처방이 잘 되면은요, 약맛이 구수해요. 다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 아픈 증상을 다 집어넣으면은 저희 한의원 약맛이 구수하다는 거였어요. 그게 아마 모카토금수가 다 합치면 토로 가나 봐요. 그런지 구수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약은 똑소리 나게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아진대요. 조금씩 다 좋아진대요. 침도 3, 40개 꼽으니까 잘 났는데요. 근데 똑소리 나게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같이 멍청하게 그런 실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려간다. 그거 생각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완벽한 치료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좋아요. 그렇지만 완치가 안 돼요. 왜냐?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 열골하고 한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의학적 질병의 원인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열골이 뭡니까? 열골이요. 열골이니까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열골이 뭐냐? 심화하고 신수하고 싸움에 있어가지고 화가 엄청나게 수를 누르는 거예요. 원래 수가 화를 눌러줘야 되는데 수국화가 돼야 되는데 화가 너무 강해서 화가 수를 모멸하고 있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화모수가 되는 거거든. 제 얘기가 아니라 동의보감 종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부를, 심의 화인 소부를 사하는 거예요. 소부를 사하면은 환자가 그 자리에서 손바닥이 시원해진대요. 저같이 이렇게 그 화병이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이 벌건데 소부를 사하면은요, 손바닥이 하얗게 변해가요. 실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의 수인 음곡을 갖다가 보해주는 거예요. 한의학에 저는 열골이 뭔지 하여튼 열골은 그런 원인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침만 갖다 꼽아주는 거예요. 그 약을 쓰면은 뭐 예? 승향산화탄 같은 거 50열 같은 데 쓰는 그런 걸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침구책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침구대성을 본다던가 침구책을 안 봐도 한의학 이론만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처음 보는 환자가 와도 증상 보고 원인 보고 뭐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책 보고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럼 그대로 꼽아주면 돼요. 꼽아주면. 그러면 나요. 근데 양방적으로 막 이상하게 생각해서 꼽아주면은 절대 안 나요. 내 생각에 무조건 절대 안 나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 못했는데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대학교 한방병원에 가서 이렇게 환자들 봐보니까 양방적인 사고로는 절대 못 건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못 건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한의원에 한 번쯤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와서 보세요. 저는 CT고 MRI고 환자 갖고 오면요, 전 잘 몰라요. 그냥 보지도 않아요. 뭐 환자가 무슨 병이다 백날 얘기해봐야 묻지도 않아요. 한방적인 원인만 캘라고 노력해요. 대신에 초진 환자가 오면 한 20분 내지 30분을 투자를 해요. 원인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골이 있잖아요. 한골. 한골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제 얼음장같이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목화토금수에서 토하고 수의 관계예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동의보감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뭐 동의보감에 나왔겠어요? 한의학 의서에 다 나와 있겠죠. 그러면 뭐냐? 이 토가 원래 토국수가 돼야 되는데 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토를 갖다가 모멸한 거예요. 수모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곡을 사하는 거예요. 수의 수인 음곡을 사하고 토의 토인 태백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던 얘기 한번 할게요. 요번 제가 2월 달부터 한 8월 최근까지 한의원을 그만두고 좀 이제 대구 가서 공부 좀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대구 가가지고 그 있을 동안에 고령의 환자들을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연거푸 보러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손발이 특히 발이 얼음장 같대요. 발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 맞으러 왔는데도 발이 실이 돼요. 그냥 누워 있는데도. 그리고 무릎이 아픈데 굽혀보라니까 이게 앉으라니까 뭐 그냥 한 조금 그냥 이 정도, 요 정도 앉아요, 요 정도. 이게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러면 못 앉아요. 그래, 뭐 관절이고 뭐고 간에 내 생각에는, 이게 뭐 발이 실이 되니까 우선 그거부터, 발 시린 거부터, 이 방 안에 물이 가득 겠는데 이 방 안에 물을 갖다가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뭔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고여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주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이걸 언제 다 불로 알려주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이렇게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뭐 힘도 다리 힘이 없대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휘청휘청한대요. 할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그때 원장들이 한 네 분, 5분이 옆에 계셨어요. 옆에 같이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제일 심각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이게 한골이구나. 그래가지고 해준 게 딴 게 없어요. 음곡을 갖다가 사해주고 태백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저보다 더 빨리 해요. 그 남자 환자가 발이 이렇게 발이 위에서 이 무릎부터 찬 기운이 쫙 빠져나간대요. 환자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서 찬 기운이 쫙 하더니 발끝으로 싹 빠져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일어났다 앉았다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장들 다 놀랬겠죠, 물론. 그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떤 침이? 뭐 제가 유명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은 안 믿었고 저는 믿었다라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책을 여러분들은 안 믿었어요. 저는 믿었고요. 여러분들이 치료율이 좋은 원장님은 믿었을 것이고 치료율이 나쁜 원장님은 안 믿었어요. 제가 강릉에 갔다가 어떤 원장하고 싸우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한테 당신은 책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한의학도 안 믿고 책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믿는데요. 믿는다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 불교를 믿는 신도는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이, 부처님을 부처님이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우리 한의사 중에서 진짜 한의학 의서를 하나님같이 부처님같이 모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저는 한의원에서 침을 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면 난리가 나요. 왜냐? 침은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의원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침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요. 제 동의보감 책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그 근처에 뭐가 하여튼 물이든지 뭐 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시고 다녀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원인하고 증상하고 맥하고 침하고 약하고 이 5개는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원인과 증상과 맥과 침과 약이요. 그래서 저는 약을 쓸 때 이 약을 쓸까 저 약을 쓸까 이렇게 고민할 경우에는 침 한두 개 딱 꼽아보고 고민을 풀어요. 제가 모든 약을 그렇게 100% 처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쉬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간실증인지 허증인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저는. 어떤 경우는. 환자가 왔는데 이게 간실증인지 간허증인지 모르겠어요. 똑소리 나게 가르쳐주는 환자가 있고 중간에 어렴풋하게 이렇게 헤매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침을 딱 놔보는 거예요. 실증과 허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고 같은 거 딱 놔보면서 반응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 보고 약을 써요. 그럼 훨씬 편해요.